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병원연도 절반을 꺾고 정상을 찍고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시기가 된 거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무엇을 이루어냈을까? 특히 민주화 투쟁이라는 독재 정권의 항거에서 싸웠던 이 한반도에서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또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6월 25일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미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조미전쟁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는 그냥 한국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듯이 한국전쟁에는 한국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휴전할 때 53년도 7월 달에 휴전을 할 때 정전협의서에 서명한 나라들은 유엔을 대표하는 미국과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죠. 북한의 인민군 사령관과 또 하나 중공군 사령관 이렇게 셋이 사인을 했습니다. 정전협정에. 한국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이승만이 군사작전권을 넘겨주면서 한국은 거기에 낄 자격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엔군 들러리였던 거예요. 작전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정전 협상에 한국군이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참전국이 사인국이 아닌 게 되었고 그 바람에 휴전 판문점에서 그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회담에 한국 군대는 결국은 주체자로서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제3자인 거예요. 유엔군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미국이 남쪽을 대표하는 대표고 북쪽은 중공은 이미 손을 뗐고 그 분야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남북 평화회담이 다 말잔치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휴전협정은 굉장히 오랜 동안 정전협정은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고착화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고지를 하나 두고 서로 주인이 뺏기고 뺏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거기다 막판에 정전회담을 하면서도 날짜를 정전회담 사인하는 순간으로 하지 않고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고지에서 죽어요. 서로 뺏기 위해서. 그래서 뺏고 뺏는 싸움. 결국은 그 누구도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이 전쟁을 어떻게 유리하게 끝낼 것인가 라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이승만이가 했던 일 중에 업적이라고 치하하는 일 중 하나가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거제도에 있었던 방공포로들을 유엔군과 상의 없이 이승만이가 풀어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무슨 굉장한 대단한 인류애를 가지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앞뒤 사정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사정과 그 전쟁 중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보면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인 거예요. 이승만 패거리가 내세운 이념이 반공 아닙니까? 빨갱이라면 다 죽여도 좋다는
한경직에 영락 한경직의 서북 청년회를 앞장세워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사려고 했던 그 아주 그 뭐랄까 그 악귀 같은 종자들이 반공포로를 인권적 입장에서 석방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공포로를 석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정전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네 포로들을 잡혀있는 포로들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 것들이 협상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이가 아무 상의 없이 그냥 풀어줘서 결국 이것도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꽤 오랜 동안 정전 협정이 늘어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봐라, 전쟁 그 휴전선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군이 주도했던 북쪽은 밀고 올라가고 있었고 남쪽은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뭐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쪽도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쪽은 그냥 그렇게 고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을 대표하던 미국은 더 이상 여기서 그렇게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 휴전선, 옛날에 38선이죠. 38선을 근사한 요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승만은 어떡하든지 전쟁을 더 끌어야 되죠. 국가 지도자가 전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불안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그런 양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불안감을 바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불만 요소들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쟁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적과 싸우는 애국심만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터로 몰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가들에게, 군 고위 장성들에게 부하들이 죽는 건 그닥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전쟁에서 이겼냐,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냈느냐가 중요 관심사인 거예요. 몇 명이 죽든 상관하지 않아요. 고지를 뺏었으면 승리한 거고 뺏겼으면 졌다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몇 명이 죽었냐, 그 고지를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희생되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왜? 부하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인원을 채우고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자기는 거기에 사령관이든 대장이든 뭐 뭐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자들, 전쟁을 할 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중에 폴란드 이야기가 나와요. 점령당하면서 독일의 편을 들었던 폴란드 군대와 나중에 소련이 밀려들면서 소련의 또 명령을 받는 폴란드 군대, 두 군대가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다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저쪽도 폴란드 사람, 여기도 폴란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쏘기를 그만두고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독일을 대표해서 싸워야 하고 무슨 이유에서 우리가 소련을 대표해서 싸워야 하지? 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한국은 집요하게 싸웠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민족끼리인데 뭐 그렇게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해방이 45년에 되고 50년 전이니까 불과 5년 만에 뭐 그리 대단한 감정들이 쌓였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겠냐는 거예요. 이 죽기 살리기로 싸우게 된 바탕에 분노가 있어야 하잖아요. 적에 대한 적이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는 그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북 청년회란 말이죠. 한경직, 한국 기독교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 지역에 그동안 식민지 기간 동안 매국했던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매국죄를 물어서 그걸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때론 죽기도 해서 도망쳐왔던 그 자들,
마음속에는 자기네들이 매혹했던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재산을 빼앗겼고 부모가 죽었고 이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억울하다, 뺏긴 걸 되찾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게 애국심으로 포장이 된 거죠.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거기다가 남쪽은 외세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죠. 이거 번번이 있었던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삼국통일이라고 배웠던 그 개수작,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그 개수작의 이면에는 당나라라고 하는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와 영토 싸움을 하고 경쟁국이었던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나중에 당나라하고 싸움은 어쩌네 하지만 김유신, 김주추 뭐 하는 그 대가리 썩은 그 패거리들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이 짓을 언제도 또 하냐 하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 탐관오리들과 부정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농민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일어난, 외세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민족이 망한다라는 그 경각심을 이뤄왔던 동학운동을 진압하려고 할 때 조선 왕조가 청나라와 왜군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외세의 힘을 입어 나중에는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결국은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내 민족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없이 항상 외세를 끌어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욕망, 그 욕망들을 가진 자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매번 한반도에서 권력을 쥐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지금은 이제 뭐 웬만한 뭐 지금도 뭐 부정선거니 뭐 부실선거니 하면서 지금 난리치는 거기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잖아요. 아니 왜 성조기가 휘날려야 합니까? 만약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보고 봐,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야 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미국 뭐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이적 홍제라고 개나발을 불어도 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그지 같고 별별이 없던 뭐 빌리그레이엄 같은 게 와가지고 뭐 부흥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왕창 망쳐버렸습니다. 극우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은 입버릇처럼 늘 얘기했어요. 빨갱이 세상이 되면 교인들은 다 죽는다. 죽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러시아는 지금도 정교회잖아요. 종교는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종교를 탄압했던 이유는 당시 러시아 종교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황실과 손을 잡고 별의별 개수작을 다 했잖아요. 막판에. 결국 그게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죠. 고려도 불교가 와 손을 잡으면서 호국불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불교가 손을 잡으면서 뭐 완전히 그냥 개똥탕을 쳤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사학자라는, 유림 사학자라고 하는 유교를 끌어들이게 된 계기를 만든 거잖아요. 유교는 뭐 별달랐습니까? 결국 막판에 와서는 청나라, 당나라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짓을 했잖아요.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단어를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그 사상의 그 용어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주체사상이라면 주사판이 뭐니 해가지고 주체라는 말을 하기 자체도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민족이 스스로 우리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주체인데, 항상 이것이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매국 잡종들에 의해서 매번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한반도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반도라고 하는 이 지형적으로 외세를 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토끼 모양, 이것도 외가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이거와 똑같은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낸 게 백의 민족이라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흰옷을 입었던 건 마땅히
채색할 옷을 입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좀 더 잘 살았던 시절, 대륙을 휘흔들며 호령하던 시대, 고구려 시대, 뭐 고려 때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외세를 끌어들고 찌그러져 들면서 옷을 채색해서 입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입었던 흰 옷을 마치 우리 민족이 그 흰색을 좋아라고 해서 이렇게 입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는 애잔한 민족이야, 슬픈 민족이야, 약한 민족이야, 슬픔을 안으로 삼키는 민족이야 라는 개수작을 계속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민족도 아니고 슬픈 민족도 아니고 애잔한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을 호령하던 민족이었어요. 단지 지금 상황이 한반도 안쪽에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한반도 안쪽에서 가운데 선을 긋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회복 주체라는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영토 문제도 그렇고 사상 문제도 그렇고 종교 문제도 그렇고. 제가 교회 이름을 인내천교회라고 하니까 천도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군요. 인내천이 천도교의 독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인내천이라는 용어를 누가 먼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과 백성이,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생각은 우리 민족이 역대적으로 대대로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져오던 거예요. 우리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한 종교가 독점할 수도 없고 그 종교가 정의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민족 종교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할 만큼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네, 그 다음은 불교네, 이런 유의 종교적 분포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체라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되찾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전쟁, 조미전쟁, 무슨 전쟁 해가면서 그 용어 갖고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갖고 물고 서로 뜯으면서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분명치 않으면 사람이 쳇바퀴 돌듯